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역민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지 조성 사업을 위해 금천구청과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TV 특별 인터뷰 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계속되는 탈종교화, 길 잃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동행을 돕기 위한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두날개 선교회에서 2025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구TV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축구장 34개 규모의 산림휴양공간인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9일 서울 금천구청에 토지 25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해 남서울 지역의 대형 산림문화휴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토지 무상 사용 계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금천구는 해당 토지에 2028년까지 숲속 야영장과 산림욕장, 무장의 숲길 등을 갖춘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시흥동 일대에 조성될 산림문화휴양지가 서울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쉼과 문화적 가치를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새해를 영성수련회로 시작하며 구성원들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규환 총회장을 만나 지금 시대에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의 시작까지 목회자 장로 부부와 기독교학부 교수들의 영성수련회로 가득 채우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백석총회는 한국교회를 이끄는 1만 교회 대형 교단으로 성장하며 영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이규환 예장백석총회장은 요즘 시대를 물질적인 풍요 속 영적인 빈곤 상태로 묘사하며 영성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OECD 국가에서 305금 클럽에 들어오면은 무슨 현상이 있느냐?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 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 같지만 실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풀어질 때에 이런 육신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이런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던 가운데 갑작스레 발생한 무한 제주항공 참사. 눈물과 애도로 어느새 2주가 흘렀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아픔은 아물 틈이 없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나라가 혼란할 때일수록 먼저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나서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까지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법의 모법이 돼요. 어머니 법이 됩니다. 지금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그 이념적인 그 주장들이 각자 대립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결점이 안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되 성경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있는 1983년 목양교회 개척 후 40년간 쌓인 목회 노하우를 이번 회기 전국 노회와 교회들과 나누고 있는 이규환 총회장은 올해 선교지에 더욱 집중하여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모두 하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그리스도인이 영성으로 채워져 세상을 향할 때 희망을 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이에는 각종 그 사건 사고로 슬픔을 당하는 분,
그리고 또 소외되어서 어림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눈을 교회에서 소외된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 또 구제의 손길을 펼친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교회는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다. 앞으로도 백석총회는 교단의 정체성이자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기도성령운동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가파른 탈종교화를 필요하는 다음 세대. 급변하는 세상 속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삶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문화 이단, 중독 등 각 분야의 전문 목회자들이 모여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5배 증가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중 성인의 비율은 27%에 비해 청소년의 비율은 9%포인트가 더 높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 이단, 중독 등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2025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탈종교화된 다음 세대가 방향을 잃고 중독과 이단,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시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흘러가고 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다음 세대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단순해야 돼. 근데 또 자기한테 또 유익함과 또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주요 키워드 분석과 이단 2세대의 문제점, 청소년 정신질환과 중독 문제까지 각 분야의 전문 목회자들이 현장의 실제 사례와 사역의 노하우를 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의 문이 스마트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절제가 되고 보지 않고 안 하고 있거나 하면 전체 모든 정신질환이 거의 없을 확률이 95%도 넘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김의 소모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 책임지고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충북,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실제 사역 현장의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미래나 이런 트렌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도 사실 보편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님,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 앞으로의 미래나 트렌드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이 고민해야 할 일반 목회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고 실제 예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넥스트 미니스트리 대표 김영한 목사를 포함한 7명의 전문 목회자들은 2025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 책 출간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분야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두날개 선교회가 5년 만에 부산 백스코에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3,500명이 참가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에서 3,500명의 인원이 참가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양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국어 교재와 필독 도서들을 소개하고 전도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행복에 대해 정확히 알고 누리는 방법을 담은 김성곤 목사의 신간도서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기대를 품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몇 년 만에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한 두 날개 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야성과 영성,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본질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가장 큰 컨퍼런스의 핵심입니다. 컨퍼런스 첫째 날은 김성곤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강의를 전했고 이어 게이트웨이 신학대 로드릭 더스트 수석 교수가 지상 대명령 가속화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더스트 교수는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되고 책임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컨퍼런스에서 접한 내용을 현지 교회에 효율적으로 적용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많은 영혼들의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이 두 날개가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한 사역과 섬김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We want to do more job and service in the church with the two wings. Yeah, because in two wings in the education help us to develop our church members to become disciples. 이번 컨퍼런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주제 강의, 특강과 함께 국내외 교회들의 사역 보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두 날개 선교회는 컨퍼런스 이후 집중적으로 두 날개를 배울 수 있는 7단계 집중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굿TV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유정상 담임 목사와 굿TV 김명전 대표이사, 월드비전 조광남 본부장은 14일 서울 굿TV 사옥에서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와 영상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굿TV와 월드비전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 줄 알고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굿TV와 월드비전, 한국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교회의 집중적인 선교와 도움으로 아프리카 땅에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굿TV는 한국교회와 협력해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유스 원크라이가 1월 1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열립니다. 풀어짐,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제로 개그맨 이정규, PK 퍼포먼스, 뮤지컬팀 갈렙, JCC 뮤지컬이 함께합니다. 강사로 나선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이번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수도권 11개 노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신길동 남서울교회에서 수도권 목사 장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부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총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총회와 한국교회,
총회 소속 삼천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고신대학교에 목적 헌금 160만 원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밤새 내린 눈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14일 수도권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총 3건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또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도 결빙 구간을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전날 밤 내린 눈과 한파로 인해 형성된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중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지만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침체됐던 소매시장이 새해에도 계속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소비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또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위험시설이 설치된 공항이 6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을 조사한 결과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또 광주공항 등 6곳에서 8개 시설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위험시설물 개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셀프조사 논란을 빚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4월까지 개편하고 공항 안전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활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현지 시간 13일 공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무기금수 대상국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게 생포전 자폭 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중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액이 약 5,08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중국 당국이 13일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7.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무역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412조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한 영향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고유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와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양국이 안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 양자회담을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약 7년 만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의 내정 혼란과 관계없이 한일이 협력 강화를 나타내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국과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려던 일본 구상이 어그러졌다고 진단하며 한일 방위 협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곳에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추위 속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도, 광주 2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교회의 통큰 결단으로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텐데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지역 휴식 인프라에 이바지한 모범적인 사역으로 남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